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아까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정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설정을 불러올게요. 코어가 총 8개, 하이퍼스레딩까지 부팅을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엔드 데스크탑은 게이밍 PC로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죠. 게이밍 PC로는 i5 정도, i7. 하이엔드 데스크탑의 장점이라고 하면 코어 수가 많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 3930K로 입문했었는데 코어가 6개다 보니까 i7 4코어 i7에 비해서 멀티 스레딩이 잘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효율이 향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590X로 왔는데 590X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코어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i7의 2배의 일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이 모든 코어를, 모든 스레드를 잘 사용을 해준다는 전제 하에 부팅이 됐고요. 자, 하이엔드 데스크탑에서 게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GTA5랑 Ashes of Singularity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큰 차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제가 싱글 플레이 게임만 주로 하다 보니까 GTA5 온라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GTA5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새 어린 친구들은 GTA5 온라인을 되게 즐겨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하고 게임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요. 성격이 이상한 거서 그런가. 혼자서 컴퓨터 농락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 i7이었을 때랑 지금 하이엔드 데스크탑이랑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이 사실 벤치마크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랜덤하게 플레이가 돼가지고 길에 있는 차들도 조금씩 바뀌고 벤치마크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GTA5 벤치마크 끝났고요. 제가 사실 GTA5 bench마크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Ashes of Singularity 벤치마크는 좀 기대가 되네요. i7이 i5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거를 보고 나니까 과연 옥타코어인 코어가 8개인 하이엔드 데스크탑 제 CPU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 궁금합니다. 자, 이제 Ashes of Singularity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코어 8개, 로지컬 코어 16개죠. 자, 벤치마크 합니다. 자, CPU 포커스드 기대됩니다. 과연 와우, i7보다 나은 게 눈에 보이는데요. 대단한데. 일단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까 그 레이저 빔이 막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확실히 i7보다도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이렇게 부드럽게 실행이 됐었나? 하긴 제가 게임할 때는 4K로 놓고 실행을 하는지라 FHD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i7일 때보다도 더 효과가 나와요. 게임에서 하이엔드 데스크탑 PC가 효과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사실 평소에 스레드를 아니지 코어 수를 제한해 놓고 게임을 할 일은 없으니까 미래에 나오는 게임들이 다 이렇게만 간다고 해도 상당히 신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X 12 덕분인지 아니면 이 게임의 특성 때문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벤치마크 거의 끝나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i7 결과보다도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드럽네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에. 자, 벤치마크 끝났고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와우. 자, 평균 프레임이 40 가까이 치솟았고요. 에버러지 CPU 프레임 레이트가 38. 자, 애시스 오브 싱귤러리티의 한정된 이야기이지만 다이렉트 12를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멀티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에 더 많은 다이렉트 12를 사용하는 게임들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결과로는 다이렉트 X 1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쿼드코어 이상의 코어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게임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모르죠. 제가 툼레이더를 갖고 있으면 툼레이더로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긴 한데 툼레이더 없거든요.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TA5의 결과부터 살펴보면은 펜티엄 G4400에서 최소 4.7, 최대 118, 평균 59.2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펜티엄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괜찮게 나오지만 최소 프레임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게임이 끊겨서 진행이 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i3 6100으로만 넘어와도 상황이 훨씬 나아지는데요. 최소 프레임이 25.2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게임이 끊기는 경우에도 그렇게 게임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부드럽지 못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평균 프레임도 72.8로 증가하여서 게임이 한층 더 부드럽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i5 6500으로만 와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소 프레임이 41.7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거의 끊김이 없이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실제 일반적인 모니터의 주사일인 60프레임을 훨씬 상회하는 거의 100프레임에 가까운 평균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7 6700K와 HEDP 5960X의 경우에는 꾸준히 성능이 상승하긴 하였지만 코어 수가 증가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클럭 스피드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6700K는 4GHz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5960X는 4.42GHz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속도가 3.2GHz인 6500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프레임 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i5 6500만 되어도 최소 프레임이 4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GTA5를 완벽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아직 대부분의 게임들은 쿼드코어 이상의 프로세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듀얼코어와 쿼드코어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i3 정도는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주얼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GTA5의 결과로는 게임을 하기 위한 PC라면 적어도 i3를 추천하고 웬만하면 i5로 가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DirectX 12를 사용하고 있는 Ashes of Singularity 결과를 살펴보면 Ashes of Singularity의 경우에는 GTA5보다 멀티코어를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펜티엄 G4400의 경우에는 실제 프레임 평균이 10.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PU FPS 이거는 그래픽 카드에 병목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프레임 수인데 오히려 실제 프레임 수보다 더 낮은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i3 6100으로만 가도 이 결과가 16.9로 향상이 되고 실제 FPS도 16.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5 6500은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프레임 수는 16.7로 i3 6100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가상 프레임 이제 CPU 성능만을 기준으로 한 가상 FPS가 20.3으로 i3 6100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i3 6700K가 i5 6500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물론 클럭 스피드 차가 있지만 클럭 스피드 차를 고려하더라도 스레드 수가 많은 i7이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i7 6700K는
평균 25.6프레임을 기록하였고 GPU에 병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28.9프레임을 기록할 수 있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옥타코어, 진짜 옥타코어 16스레드 시스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기대했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제 시스템인 5960X는 평균 프레임 수와 CPU 프레임 수 둘 다 38.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Ashes of Singularity가 이제 나중에 나올 DirectX 12 게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멀티코어 CPU를 활용하는 게임이 미래에는 더 많아지게 되면은 아마 게이밍 CPU를 고르는 데 있어서 i7 이상의 CPU를 추천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시스템의 CPU 활성 코어 수와 하이퍼스레딩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텔의 각 체급에 해당하는 CPU를 흉내내어 각 CPU에서의 게임 성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게이밍 PC라고 불릴 정도의 고사양 게임을 돌릴 예정인 컴퓨터에서는 가급적이면 i5 이상의 CPU를 권장합니다. 물론 예산이 빠듯한 경우에는 i3 CPU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최근 게임들이 진짜 쿼드코어인 i5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i5로 가는 것이 이중 지출을 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만 고려하면 아직은 i7은 추천하기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5와 i7의 차액으로 그래픽카드를 한 체급 높은 그래픽카드로 마련하면 훨씬 더 체감이 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무리해서 i7 CPU를 마련한다고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많이 돌린다든지 최근 유행하는 게임 스트리밍 등을 실시간으로 하거나 하려면 i7 CPU가 i5 CPU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Ashes of Singularity 벤치마크에서 i7 혹은 그 이상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DX12 전용 게임들이 더 많아지면 혹시 이제 인텔에서 더 낮은 체급에도 더 많은 코어를 넣거나 하이퍼 스레딩을 적용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의 코어 수로 체급 나누기가 몇 년 이상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좀 더 다중 코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대중화되면 저가형 CPU에도 쿼드코어 이상의 CPU가 등장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상으로 CPU 체급별 게이밍 성능 벤치마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수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